60대 A씨가 10억을 빌려 17억 원에 분양받았던 이 상가는 4년도 안 돼서 고작 2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50대 B씨가 7억 3천만 원에 분양받은 이 상가 2개 호실도 감정가 대비 66% 떨어진 가격에 정처 없이 경매 시장을 떠돌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두 가지 경매 사례를 통해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저 여우대장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수도권에 물려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이 거대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부지 위에 총 8,39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여러 공공기관들까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과거에는 높은 건물 하나 없던 시골 마을이 이제는 제법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대형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대 핵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공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체감상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는 수준. 문을 닫은 한 호프집은 집기들이 다 밖에 나와 있고 바로 앞 거리 역시 오가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1층이 줄줄이 빈 건물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공실지옥이 시작되죠. 어딜 가나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홍보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주변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상업시설이라는 게 결국 유동인구가 있어야 잘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영화관 건물, 대로변 건물, 코너자리 건물 가릴 거 없이 전부 공실폭탄을 맞은 상태죠. 심지어 여기 한 건물은 통째로 비어 있는데요. 이 현수막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색이 다 바래버렸고 건물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근 부동산들은 임차인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 솔직히 신도시 상가치고는 임대료가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공실 상가를 모두 채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여기 상가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과거 분양 당시에는 황금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매머드급 공공기관이 몰려든다. 높은 수익률, 상권의 중심, 풍부한 유동인구, 각종 호재란 호재는 다 갖다 붙여서 홍보했고 이 분양업자들 말만 들으면 다 부자가 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누군가는 평생 모아온 목돈과 퇴직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그들은 정말 부자가 됐을까요? 저 멀리서도 보이는 높은 건물 15층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래로는 1층부터 2층까지 수많은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 이곳의 분양 홍보를 보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위쪽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과 인근 공공기관 근로자들까지 풍부한 배우 수요를 품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1층부터 공실이 가득하죠. 영업 중인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차들만 쌩쌩 지나갈 뿐 이 앞으로 가는 사람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복도 너머 불이 꺼진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면적은 58평으로 꽤 넓은 상가인데요. 지난 2022년 60대 A씨는 이곳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양가가 무려 17억 원. A씨는 이 중 10억가량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죠. 평수가 넓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주에서 이 가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한창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인 A씨. 분명 큰 기대를 안고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아 이곳에 뛰어들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2년도 채 되지 않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가는 경매에 붙여졌죠. 그렇게 2025년 진행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상가의 감정가는 16억 8천만 원. 하지만 이걸 이 가격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려 6번 유찰된 끝에 최근 2억 4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17억에 매입한 상가가 4년도 채 되지 않아 2억 4천으로 돌아온 겁니다. 야, 여기 유리창에 붙어있는 분양 완료라는 문구가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해당 상가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일반 음식점입니다. 이제 이걸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은 직접 들어와 장사를 하든 임대를 주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바로 앞 대형 음식점도 이미 폐업한 지 오래고 옆 호실 역시 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인분은 분양가 대비 헐값에 낙찰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하나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첫 번째 물건에서 도보로 그리 멀지 않은 곳, 메인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건물입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공공기관에 둘러싸여 있어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인데요. 공실도 나름 적은 편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영업을 종료한 독서실이 나타납니다. 과거 이 독서실은 상가 두 개 호실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상가의 소유주는 50대 B씨. 2016년 한 호실을 분양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 호실까지 추가로 계약합니다. 그렇게 100평에 달하는 두 상가를 총 7억 3천만 원에 매입했고 이 중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었죠. 이후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독서실이 들어섰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결국 2024년 말 폐업, 이후 이대로 방치된 채 경매로 넘어갔죠. 이 두 상가는 아직 낙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감정가는 7억 원이었지만 현재 최저가는 2억 4천만 원, 무려 66% 하락한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지 관리실에서 여기 아예 미납관리비가 적혀있는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야, 그동안 쌓인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데 같은 층 다른 한 호실 역시 미납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 호실 역시 경매로 나왔었고 최근 1억 원에 낙찰된 상태. 만약 지금 남아있는 이 두 호실 역시 현재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된다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대출이자에 관리비, 세금까지 버텨왔던 B씨는 상가를 잃고도 대출은 여전히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런 경매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미분양 상가를 홍보하며 어떻게든 팔아넘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지어놨으니 어떻게든 털어내야 하는 입장이겠지만 결국 공실은 늘어나고 사람들의 발길은 더 끊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 혁신도시의 공실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걸까? 가장 먼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된 상가들, 그리고 이마저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문제였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니 월세도 그만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권에서 임대료까지 비싸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수분양자들은 월세를 안 내리면 임차인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월세를 계속 내리자니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게다가 주요 수요층이라던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수가 퇴근 후 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주말이 되면 거리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다고 하는데요. 실제 2025년 기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은 약 7,200명, 이 중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비율이 16.8%,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11.4%,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근하거나 주말이 되면 이 도시를 떠나게 되고 거리는 썰렁해지는 것이죠. 이에 최근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이전이 아닌 진짜 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조치가 직원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이 수많은 상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앞으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